한국은 100년을 걸려도 중국을 못 따라온다. 한국의 불꽃놀이? 장난해, 그건 그냥 어린아이 장난이야. 이번 이야기는 한국의 큰 축제 불꽃놀이에 관한 사연입니다. 지한이 씨는 어떤 경험을 한 걸까요? 아참.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 이름은 지하나예요. 저는 축제를 기획하고 이벤트하는 축제기획 전문가예요. 불꽃놀이가 저를 세계 반대편까지 데려다 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불꽃놀이가 제 열정이긴 했지만 저는 미국에 머무르며 큰 행사에서 불꽃놀이를 디자인하고 경기장과 축제를 밝히는 일을 계속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세계에 너무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불꽃놀이는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제 삶 그 자체였죠. 불꽃 하나하나의 소리, 색깔, 하늘이 폭발하기 직전의 고요함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제 상사인 마이크는 늘 저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축제의 불꽃놀이를 맡아달라고 했을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별로 신나지 않았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일까요? 불꽃놀이 하면 누구나 중국을 떠올리잖아요. 수세기 동안 전통이 이어져 온 나라니까요. 제 머릿속에 있는 한국은 아직 뒤따라가는 나라였어요. 제 직장 동료 중국인 페이도 중국이 세계 최고라고 말했어요. 한국은 100년을 걸려도 못 따라올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희 직장 상사 마이크 씨는 달랐죠. 지하나, 넌 분명 좋아할 거야. 마이크는 프로젝트 파일을 건네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강 불꽃축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야. 엄청난 규모고 너 덕분에 올해는 더 커질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마이크는 알아차리지 못했죠. 그는 이미 이번 프로젝트가 회사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생각해봐, 우리 회사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고. 그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저보다 훨씬 더 믿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제 동료 제니와 토마스도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제니는 이미 서울에 가본 적이 있었고 그곳의 음식, 사람들, 도시의 에너지를 계속 이야기했죠. 거긴 완전히 다른 세상이야. 가보면 알 거야. 그녀는 말했어요. 거기 불꽃놀이? 정말 특별해. 토마스는 기술적인 부분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불꽃놀이와 레이저의 조합이라니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우리가 이제 막 시도하기 시작한 것들을 거기선 이미 하고 있어. 하지만 저는 그들이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불꽃놀이를 많이 봤는데 한국에서 대체 어떤 새로운 걸 보여줄 수 있을까요? 중국 동료 페이는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달랐지만요. 제가 한국에 간다고 말하자 페이는 그저 한마디 했어요. 한국의 불꽃놀이도 좋지만 우리 것과 비교할 순 없어. 그가 말한 것도 맞았어요. 불꽃놀이의 발상지는 중국이니까요. 의심이 점점 쌓였어요.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로 가는 데다 저에게는 그저 중국 대규모 불꽃놀이의 흉내처럼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기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저는 수석 디자이너였고 해야 할 일을 잘 해내야만 했으니까요. 설레지 않더라도요. 서울로 떠나는 날 저는 마치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기분이었어요. 가방을 싸고 디자인을 2번, 3번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준비하려고 했었죠.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한강과 이전 축제 사진들을 스크롤하며 봤어요. 사진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수많은 불꽃이 넓은 강물에 반사되고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이며 터지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관을 너들 잃고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기에는 멋져 보였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드디어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좌석에 기대어 걱정을 내려놓으려 했어요. 엔진 소리는 묘하게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눈이 감기기 시작했어요. 아마 제가 너무 비판적이었던 걸지도 몰라요. 어쨌든 새로운 걸 배울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뿐이었고 이내 잠이 들었어요. 몇 시간 후 승무원들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밖을 보니 해가 막 떠오르며 부드러운 주황빛을 지평선에 들이우고 있었어요. 기지개를 켜면서 이상한 꿈의 잔재를 떨쳐내려고 했죠. 불꽃놀이와 안개가 뒤섞인 이상한 꿈이었어요.
제 머릿속은 의식이 없을 때조차 축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서울에 가까워지자 다시 창밖을 내다봤어요. 고층 빌딩이 끝없이 이어지고 강이 흐르며 멀리 산이 보이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낯익으면서도 낯선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가 알던 대도시 같았지만 동시에 독특한 리듬이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가방을 챙겨 사람들을 따라 터미널을 나갔어요. 공항은 엄청나게 컸고 모든 안내문이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어 생각보다 길 찾기가 쉬웠어요. 그래도 제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와 있다는 기분은 여전했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길을 묻기 위해 말을 꺼내는 순간 언어의 장벽이 실감났어요. 영어로 된 표지판이 있어도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한 운전기사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그는 아주 친절했고 말은 별로 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 덕분에 환영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차를 타고 도시를 지나가면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 곳곳이 활기차게 움직였고 자동차, 버스, 사람들이 사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네온 사인으로 빛나는 건물들, 눈과 귀를 압도하는 느낌이 들었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이곳에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한강을 건너며 처음으로 축제장이 보였어요. 강변을 따라 큰 무대가 설치되고 있었고 일꾼들이 축제 준비로 바빴어요. 축제까지 며칠밖에 남지 않았고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죠. 가슴 속에서 압박감이 점점 커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도 나름의 명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호텔에 도착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건 그저 평범한 출장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곳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고 아직 말로 설명할 순 없었지만 특별한 무언가가 느껴졌어요. 차에서 내려 가방을 챙기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도시가 살아있는 것처럼 활기차게 느껴졌어요. 방에 들어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에 몸을 던졌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고 오후 늦은 시간에 햇빛이 반짝였어요. 이 일을 맡고 나서 처음으로 설렘이 느껴졌어요. 이 축제에 뭔가 특별한 게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섣불리 기대할 순 없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고 제가 이 일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임을 증명해야 했어요. 눈을 감고 도시의 소리에 몸을 맡겼어요. 내일부터 진짜 여정이 시작될 테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뭔가가 제 안에서 바뀌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도시의 에너지가 저를 한 번에 휘감아 버렸어요. 서울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곳은 이전에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생동감이 있었어요.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들이 유리와 철강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아래로는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전통적인 사찰들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하며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했죠. 차가 도로를 달리면서 창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고 공기에는 삶의 활기가 가득했어요. 매 코너마다 새로운 것이 보였어요. 작은 음식 노점, 밝게 빛나는 가게, 벽 뒤에 숨겨진 고요한 정원까지. 그리고 그곳에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축제 장소에 도착하기도 전에 공기 중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한강이 보이기 시작했고 강둑을 따라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수천 명, 어쩌면 그 이상이 한 가지 이유로 그곳에 모여 있었죠. 바로 불꽃놀이 축제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흥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거리에는 음식 노점상과 네온색 야광봉을 파는 상인들이 가득했어요. 가족들, 커플들, 친구들끼리 모여 웃고 떠들며 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축제였죠. 그때 그를 만났어요. 현수라는 사람이었죠. 현수는 제 가이드라고 소개했지만 뭔가 현수의 첫인상부터 특별했어요. 그동안 제가 함께 일했던 가이드들과는 달랐어요. 억지로 끌어내는 열정도 미리 연습한 듯한 대사도 없었어요. 현수는 침착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조용한 열정이 느껴졌어요. 현수의 존재감은 마치 도시처럼 안정적이었어요. 목소리는 깊고 차분했으며 말할 때는 마치 도시의 역사 전체를 함께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강둑을 따라 걸으며 현수는 축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말은 단순한 불꽃놀이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한국의 불꽃놀이 전통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어려운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방법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어요. 이건 그저 하나의 장관이 아니에요. 현수가 말했죠. 이건 하나의 연대예요. 하늘을 통해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죠. 저는 말을 들으며 놀랐어요. 불꽃놀이를 예술로 생각해 본 적은 있지만 이건 달랐어요.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었고 그동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깊이가 느껴졌어요. 현수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모습에 이 축제가 정말 특별하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제가 가지고 있던 무관심이 조금씩 사라졌어요. 어둠이 도시 위로 내려앉아 축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인파는 더욱 불어나고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죠. 첫 번째 불꽃이 하늘로 쏘아 올려졌을 때 처음에는 다른 쇼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어요. 색깔의 폭발, 몇 번의 파열음, 그리고 다음이 무엇일지 알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느리고 고요한 리듬이었죠. 그리고 불꽃놀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의 폭발이 무작위적인 것이 아니라 음악의 박자에 맞춰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붉고 푸른 빛이 하늘을 가로지르며 춤을 추었고 서로 엮여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냈어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죠. 하트, 별, 심지어 웃는 얼굴까지 하늘에 형성되었고 그 모든 것이 음악에 맞춰 완벽하게 타이밍을 맞추고 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하나의 공연이었어요.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어요. 한강 중앙에서 황금빛 불꽃이 터져나와 하늘을 가득 채웠어요. 마치 빛의 폭포가 대칭을 이루며 쏟아졌고 그 뒤를 따라 수천 개의 작은 불꽃이 밤하늘을 밝혔어요. 폭발음이 가득했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름다웠어요. 모든 빛의 폭발, 모든 소리가 마치 그들만의 목적을 가진 듯 보였어요. 마치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처럼요. 저는 그곳에서 완전히 너들 잃고 서 있었어요. 생애 처음으로 불꽃놀이를 분석하지 않고 디자인이나 타이밍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 완전히 몰입한 거죠. 불꽃놀이가 터질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고 제 심장은 불꽃놀이의 리듬에 맞춰 뛰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불꽃놀이를 보며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렇게 간단한 불꽃놀이가 어떻게 저를 이렇게 감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현수를 슬쩍 바라보니 현수도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어요. 그저 작지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를 돌아보며 이해가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이건 단순히 불꽃놀이가 아니에요. 부드럽게 말했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고 있는 것 같았죠. 이건 그들이 전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보이죠? 저는 말문이 막혀서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현수가 맞았어요. 이건 단순히 빛과 소리의 전시가 아니었어요. 하나의 이야기였어요. 자부심과 연대,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요. 불꽃은 하늘에서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하며 그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적은 없었어요. 마지막 불꽃이 사라지고 군중들이 환호성을 지를 때 저는 여전히 그 순간에 빠져 있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그저 또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됐죠. 그리고 저 깊은 곳에서는 이곳에서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불꽃놀이가 끝나고 나서 현수와 저는 인파 속을 헤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흩어지면서 웃음소리와 떠들썩한 소음도 서서히 사라졌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아직도 그날 밤의 장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터져나오는 단순한 불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마치 빛과 소리로 쓰인 한 편의 시 같았고 저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와 울림을 주었죠. 그 장면이 자꾸만 떠올라 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걷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물 위에 은은하게 반사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한국에 대해, 이곳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독특한 것을 만들어냈는지에 대해 말이죠. 옆을 보니 현수는 이 고요한 순간을 완전히 즐기는 듯 했어요. 그의 존재만으로도 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저를 안정시켜주는 느낌이었죠. 있잖아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불꽃놀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나라에 뭔가 있어요. 제가 이제 맛보기 시작한 무언가가요. 현수는 미소를 지으며 앞을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현수가 말했어요. 우리는 전쟁, 분단,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한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오늘 밤 지아나 씨가 본 것은 바로 그 정신을 반영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수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저는 늘 불꽃놀이를 오락으로만 생각했어요. 사람들을 잠시 동안 즐겁게 해주는 방법으로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것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쇼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수단이었죠. 우리가 강에서 멀어질수록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축제를 위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나 음식 포장지, 버려진 야광봉조차 없었어요. 사람들은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자신들의 쓰레기를 치웠어요. 정말 말 그대로 깨끗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저는 놀라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형 행사 후에는 온통 쓰레기 천지인데 여기서는? 현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공동 책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단순히 쇼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유하는 공간을 존중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의 공동체에 속해 있고 모두가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해요. 작은 일이지만 우리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단순한 행동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지에 놀랐어요. 서구에서는 불꽃놀이가 종종 크기와 스펙터클에 관한 것이었어요. 누가 가장 큰, 가장 눈부신 쇼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더 깊은 차원이 있었어요. 환경에 대한 존중,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공동의 경험에 대한 존중이 느껴졌어요. 겸손해지네요. 저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는 조용히 자부심이 느껴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려고 노력해요. 그것이 땅이든 사람이든 전통이든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계속 걸어가면서 저는 이번 출장에 대한 제 초반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는 한국에 올 때 그저 또 하나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또 하나의 불꽃놀이 쇼를 감독하는 일일 뿐이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본 것에 감동받고 이 문화에 깊이 연결되는 감정을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다른 나라의 전통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들만의 역사와 어려움 속에서 무언가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을 창조해낸 나라이죠. 이제야 저는 왜 이 축제가 이렇게 중요한지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단지 서울 사람들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에게도요. 이건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라 연대에 관한 것이었고 어려운 과거에서 회복되는 것이었으며 그들이 함께 쌓아온 것들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공동체에 관한 거예요. 현수가 말했어요.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했죠. 이런 행사에서 우리가 모이는 이유는 그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큰 무언가의 일부예요. 불꽃놀이, 음악, 축제 모두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기 위해 존재하는 거죠. 저는 현수의 말을 곱씹었어요. 불꽃놀이를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늘 누가 더 큰 폭발을 할 수 있는지, 누가 더 관객을 감동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했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어요. 초점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연결감과 공동의 경험이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는 축제의 흥분이 가라앉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도시를 보면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일이 아니란 걸 깨달았어요. 이건 배우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어요. 현수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내일 서울의 더 많은 곳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직 볼 게 많거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처음으로 진정한 설렘을 느꼈어요. 좋아요, 제가 말했어요. 배울 게 정말 많은 것 같아요. 현수가 밤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한국은 이미 저에게 많은 걸 보여줬지만 여전히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미국에 착륙했을 때 저는 낯익으면서도 낯선 감정을 느꼈어요. 공항은 여전했고 날씨도 변함없었지만
제 안에는 무언가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었죠. 한국으로 떠날 때의 저와 돌아온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평소처럼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모습을 지켜봤어요. 모든 것이 여전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고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 서울에서의 경험을 통해 이 모든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죠. 한국에 갈 때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출장, 목록에서 체크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영감을 얻고 돌아오게 되었죠. 다음날 사무실에 들어서자 주위 공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동료들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지만 뭔가 달라진 점을 느끼는 듯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제니가 다가와 축제가 어땠는지 물어봤어요. 어땠어? 내가 말했던 것처럼 대단했지? 제니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정말 놀라웠어. 저는 그 경험의 무게를 아직도 느끼며 말했죠. 근데 예상했던 방식이 아니었어. 불꽃놀이는 정말 멋졌지만 그 이상이었어. 감정, 정교함, 모든 것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모습이었어. 제니는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거 봐봐.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어요. 이건 황금빛 폭포처럼 빛이 흘러내리던 장면이야. 하늘에서 빛의 폭포가 쏟아지는 것 같았어.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화면에 사진들이 지나가는 동안 제니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서울에 가본 적이 있었지만 제가 지금 보여주는 열정과 흥분은 예상하지 못한 것 같았죠. 와우, 그녀는 속삭이며 평소의 활기찬 모습 대신 조용한 감탄을 보였어요. 정말 숨막히는 광경이네. 사무실에 그 소문이 빠르게 퍼졌고 곧 작은 무리가 제 책상 주위에 모여들어 제 경험을 듣고 보고 싶어 했어요. 저는 불꽃놀이가 음악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던 모습, 그 쇼가 마치 밤하늘에 펼쳐지는 예술작품 같았던 순간들을 이야기했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했어요. 그들의 조용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 축제가 끝나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고 떠나는 모습 말이죠. 제 동료들의 눈에서 진정한 경이로움을 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기술적인 면에만 관심을 두던 토마스조차도 축제의 감정적인 깊이에 감동을 받은 듯 보였어요. 불꽃놀이가 음악의 리듬에 맞춰 완벽하게 동작했다고? 초까지 정확하게 맞춘 거야? 그가 관심을 보이며 물었어요. 맞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단순한 폭발이 아니었어. 불꽃놀이가 이야기를 전하는 방법이었어. 모든 색깔, 모든 폭발에는 그 나름의 목적이 있었지. 그리고 페이가 있었어요. 페이는 늘 그렇듯 팔짱을 끼고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항상 그렇듯 그의 얼굴엔 회의적인 표정이었죠. 사람들이 제 책상 주위에서 흩어지기 시작할 때쯤 그는 앞으로 나섰어요. 페이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불꽃놀이? 장난해. 그건 그냥 어린아이 장난이야. 그가 흥분하며 말했어요. 중국의 불꽃놀이랑 비교할 수는 없어. 우리가 불꽃놀이를 발명했잖아. 그건 우리 전통이야. 이번에는 페이의 말이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저는 페이의 눈을 마주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누가 먼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페이. 제가 말했어요. 누가 가장 잘하느냐가 중요하지. 그리고 한국? 그들은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야. 그들만의 방식으로 앞서 나가고 있어. 잠시 동안 방 안은 조용해졌어요. 심지어 페이도 자신의 나라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지닌 채 이 말에 반박할 수 없었죠. 페이는 침묵했고 페이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돌아가는 듯 했어요. 아마도 불꽃놀이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죠. 그것은 살아 숨쉬며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예술 형태였어요. 그날 밤 긴 하루가 끝나고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홀로 앉아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서울에서 본 황금빛 폭포, 그 불꽃놀이가 한강을 비추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을 밝혔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직도 도시의 맥박, 공기 중에 스며든 감정, 하늘에 펼쳐진 이야기를 보며 느꼈던 연결감이 남아 있었어요. 저를 바꾼 건 단순한 불꽃놀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었죠. 제 경력에서 처음으로 창의성은 한 곳이나 한 전통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은 저에게 혁신은 어디서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종종 강가되는 나라가 불꽃놀이처럼 오래된 것을 새롭게 마법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거실의 고요 속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을 했어요. 다시 한국에 돌아가겠다고. 단순히 관찰자가 아닌 배움의 자세로요.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역사와 고난, 창의성을 하나로 묶어 그렇게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숨막히는 경험을 하도록 만든 그 순간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말이죠.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불꽃놀이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마법은 불꽃놀이를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빛과 소리를 통해 단순한 이야기라도 감동적으로 전할 줄 아는 그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 이야기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제가 느꼈던 것처럼 사람들을 감동시킬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 여정은 끝이 아니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다음 한국의 축제는 뭐가 있을까요? 또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저도 한국의 불꽃놀이 축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